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장 계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연장 계약을 하게 되죠. 뭐 재계약을 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뭐 묵시적 갱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이름이 다른 이 계약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누가?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갱신된 거예요. 그럼 언제쯤 얘기가 없어야 되는가? 계약 만기가 되기 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이 기간 안에 서로의 어떤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만 그만 나가주세요. 아니면 임대료를 올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이사 갈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없으면 그 기간 안에, 물론 이전에 있거나 1개월 남겨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6개월에서 2개월 안에, 상가는 1개월이죠. 이 기간 안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법정갱신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묵시적 갱신이죠. 그러면 계약갱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무 말이 없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특약사항에 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보증금, 월세 이런 내용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대신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기간이죠. 기존의 계약 기간이 얼마로 계약이 돼 있었든지 간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것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안에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물론 안 되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의 경우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 동안에 집을 빼달라고 한다거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임차인은 기간 안에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이제 그만 나갈 겁니다 라고 통보를 임대인한테 하면 임대인은 그 통보를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법적으로 해지가 된 거죠. 3개월이 되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횟수, 묵시적 갱신의 횟수는 제한이 없죠. 왜냐하면 아무 얘기 안 하고 1년, 2년, 5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 겁니다. 물론 임대료는 계속 납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계약의 조건, 이 횟수에 상관없이 그냥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묵시적 갱신 아무 얘기가 없이 기간이 2개월이 넘어섰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현저하게 어떤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 임차인한테 이런 경우인데 그런 조건들이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연체된 적이 있으면 지금은 연체되어 있지 않아도 다 납부를 했어도 예전에 2달치가 밀린 적이 있던 기록이 있으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서 서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유는 왜? 임대료가 연체됐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 2개월이 연체되고 이사하면 될 수도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는 3개월인데 3개월 연체됐던 기록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도 안 되고 갱신 청구권에 의한 청구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권리금도 있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 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비를 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놓치고 가는 수밖에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상가의 경우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 청구권을 이용해서 10년 동안의 청구권을 이용해서 이제 갱신을 한다라고 해도 갱신 기간이 특별하게 다시 계약하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계약 기간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었기 때문에 1년이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면 다시 청구권을 이용해서 갱신했더라도 계약 기간은 1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마다 청구권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임대인은 월세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임대인들이 대개는 그때그때 챙기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이 상승기거나 아니면 신축 건물일수록 임대료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 기간이 만기가 되기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꼭 연락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안정기이거나 이사 가도 거기서 거기, 임대료가 큰 차이가 없고 또 구축인 경우에 그냥 꾸준히 놓고 신경 쓰지 않고 월세 받기를 원하는 임대인들은 묵시적 갱신이 꾸준히 일어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